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볼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분양권 문제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금리가 확 오르면서 예전에 저금리 때 분양받았던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많죠. 그거 잔금 치르기 어려워서 개인 파산이나 회생 알아보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해요. 맞아요. 특히 입주 시점에 분양가 뭐 한 40%에서 60%, 이 정도 되는 잔금을 갑자기 마련하려니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홍현필 변호사님 유튜브 채널 파산 관제인 TV 영상 내용을 좀 참고해서요. 이 복잡한 상황에서 뭘 알아야 하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선택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셨죠? 파산 아니면 회생. 네, 개인 파산 그리고 개인 회생, 뭐 일반 회생도 있고요. 먼저 개인 파산부터 보면요. 이건 보통 소득이 거의 없거나 뭐 월 한 300만 원? 그 정도보다 적고 딱히 큰 재산이 없는 분들이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있군요. 그렇죠. 파산 선고가 딱 나면 법원에서 파산 관제인이라는 사람을 선임해요. 아, 파산 관제인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 관제인이 보통 그 문제의 분양 계약을 해지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의 구속에서는 벗어나는 거고 시행사나 은행 빚도 면책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오, 계약을 대신 해지해 준다니 다행이긴 한데 근데 뭔가 좀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요? 영상에서도 강조하던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해요. 바로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부가세요? 네, 만약에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받을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요. 네, 보통 그렇게들 하죠. 근데 파산을 하면 사업자는 폐업 처리가 되잖아요. 이때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파산 선고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이라서 면책이 안 돼요. 아, 면책이 안 된다고요? 그럼 환급받은 거 다 토해내야 하는 거예요? 어휴, 방법 없나요? 여기서 이제 영상의 핵심 전략, 바로 타이밍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타이밍이요? 네, 혹시 다른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뭐 파산 절차 중에 현금화될 게 있다면요. 이 부가세 고지서를 파산 선고 전에 받도록 일정을 딱 조율하는 거예요. 선고 전에요? 네. 왜죠? 선고 전에 고지된 부가세는 재단 채권이라는 걸로 취급돼서요. 파산 절차에서 다른 일반 빚보다 먼저 갚아줄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아, 우선 변제 순위가 높아지는 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파산 신청 먼저 하고 바로 폐업 신고를 해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부가세 고지서 나온 걸 확인한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도록, 이걸 변호사랑 아주 긴밀하게 얘기해서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거죠. 와, 그 시점 조절이 진짜 핵심이네요. 세금 고지를 언제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니. 네, 실무적으로 쉽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파산 말고 꾸준한 소득이 있거나 뭐 집 같은 다른 재산이 있는 분들은 개인 회생이나 일반 회생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쪽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네, 회생 절차는 기본적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문제의 분양권의 청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받느냐예요. 청산 가치요? 지금 팔면 얼마냐 이런 건가요? 맞아요. 보통은 이거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 팔리지도 않아요. 가치 거의 없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야 매달 갚는 돈, 즉 변제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법원의 회생위원들이 이걸 굉장히 꼼꼼하게 봐요. 그래서 그냥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가치가 정말 없다는 걸 잘 소명해야 하죠. 이게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요. 그렇군요. 그리고 파산처럼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계약은 어떡하죠? 네, 정확해요. 개인 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이나 채무자가 직접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어요. 일반 회생은 좀 다르지만요. 그럼 채무자가 직접 나서야 하나요? 네, 본인이 적극적으로 시행사에 연락해서 저 회생 절차 들어갔으니까 계약 좀 해지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야 해요. 시행자 입장에서도 사실 회생 들어간 사람한테 잔금 받기 어렵다고 보면 위약금을 좀 받더라도 해지에 응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정말 본인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아, 이것도 쉽지 않겠네요. 만약에 회생하는데 분양권 가치가 너무 높게 잡히거나 아니면 시행사가 끝까지 해지를 안 해주면요. 그럼 월 변제금이 너무 커질 텐데? 바로 그럴 때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영상에서 말한 마이너스 프리미엄, 즉 마피 매각입니다. 마피 매각이요? 손해보고 파는 거요? 네, 손해보는 걸 넘어서 심지어 돈을 얹어주면서라도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죠.
돈을 얹어주면서까지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청산 가치를 영원으로 만들어야 월 변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마피로 내놔도 안 팔리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야, 정말 복잡하네요. 오늘 분양권 관련해서 파산, 회생 상황을 좀 정리해보니 파산할 때는 그 부가세 환급 문제랑 고지 시점,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고요. 네, 그렇죠. 회생할 때는 분양권의 청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받느냐, 그리고 계약 해지 협상을 직접 해야 한다는 거, 또 최악의 경우엔 마피 매각까지도 생각해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정리가 잘 됐네요. 이런 상황일수록 정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꼭 상의해야겠어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뭐랄까 하나의 방법들을 제시한 건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죠? 이런 개인들의 분양권 문제가 계속 쌓이는 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경제 전체가 보내는 어떤 더 큰 신호는 아닐까 하는 점이죠. 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를 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렸기를 바랍니다.